현금으로 윤미향 당선인 가족이 집을 5채를 현금으로 구매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것은 아직은 의혹 단계고요. 전후 관계를 조금 더 정확히 따져봐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런 내용의 의혹이 제기됐다라는 수준에서 기사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소개해드리죠. 현금으로 집 5채를 샀다라는 의혹이 제기된 건데 곽상도 의원이 의혹을 일단 제기했습니다. 윤미향 당선인의 가족은 집 5채를 전부 현금으로 샀다.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죠. 집 5채를 현금으로 샀다라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검찰이 자금 출처를 수사해야 한다. 현금 구매 추정집 1. 95년 수원시 송추독 빌라를 매입할 때 윤미향 당선인이 2002년에 현금으로 샀다라고 의혹 제기했고요. 두 번째 집. 99년 10월 수원시 메탄동 아파트를 매입할 때 윤 당선인이 현금으로 샀다. 앞선 집은 2002년에 팔았고 두 번째 집은 2013년에 팔았죠. 세 번째 집이 등장하는데 2001년 11월 수원시 메탄동의 아파트를 살 때 윤 당선인의 부친이 현금으로 샀다라고 곽상도 의원은 문제 제기했습니다. 윤미향 부친이 산 아파트 등본상 근저당 설정이 없다. 전액 현금 구입이 추정된다. 윤미향과 부친 교회 사택을 주거하며 현금으로 빌라와 아파트 2채를 매수한 것이다. 라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네 번째 집. 2012년 금곡동 아파트. 윤 당선인이 대출 없이 현금으로 샀다. 이 아파트를 산 것과 관련돼서 기억이 8시간 만에 바뀌었죠. 발언이, 해명이. 다섯 번째 집. 윤 당선인의 남편이 2017년 경남 함양의 빌라를 역시 대출 없이 현금으로 산 것 아니냐라는 추정과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은 살펴봐야 되지만 한 조간신문은 이들 부부의 연소득, 즉 낸 세금을 바탕으로 부부 합산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추정하는 기사도 냈던데 그건 역시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그렇게 수입이 많아 보이지 않은데 어떻게 집 5채를 그것도 대출 없이 현금으로 살 수 있었느냐라는 게 곽 의원의 의혹 제기죠? 예. 근데 이 의혹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는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5채를 한꺼번에 사는 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순차적으로 샀기 때문에 팔고 사고 하는 과정 속에 있었고 또 이제 이 곽상도 의원의 의혹을 제기하면서 윤미향 당선자 부부뿐 아니라 윤미향 당선자 아버지까지를 이제 아버지와 집사람까지 같이 넣었는데 사실 아버지의 재산 정도는 저희가 알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의혹이 어디까지 사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의혹을 제기한 바탕은 뭔지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윤미향 당선자가 개인 계좌로 여러 차례 11건 정도에 이르는 사업에 대해서 개인 계좌로 기부금을 받았고 그 돈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다. 일단 그 의혹에서 출발하는 거고 예. 또 윤미향 당선자의 아버지가 안성쉼터에서 물론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관리비를 받고 유일하게 거주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맞물려서 지금 윤미향 당선자 가족의 재산 형성 문제까지 번진 건데 물론 이 문제는 전 검찰 수사를 분명히 지켜본 다음에 판단을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하나 분명해 보입니다. 윤미향 당선자가 임기 전에 아까 전에 민주당 핵심 관계자가 임기 전에 개인적으로 해명하는 시간을 가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사실 정의연에 대한 문제는 별도로 하더라도 개인과 관련된 의혹, 개인에게 제기된 의혹 등은 분명히 좀 해명을 하고 임기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분명히 듭니다. 특히나 김현 박사님 앞서서 박용진 의원이 계속해서 윤 당선인에게 요구했던 게 개인 의혹뿐만 아니라 정의연 활동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해명을 하라. 왜 지금 모습을 드러내지 않느냐라는 것을 수차례 지금 요구했잖아요. 특히나 아파트를 현금으로 구매했다라는 의혹과 관련돼서는 이미 수원에 있는 본인의 아파트를 구매한 것과 관련해서 아침에 한 말과 오후에 한 말이 8시간 만에 말이 뒤바뀌는 일을 전 국민이 다 봤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공교롭게도 92년도부터 모금을 시작했는데 그 이후 건물을 샀다라는 거예요. 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파트를. 곽상도 의원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의 핵심은 92년부터 모금을 시작해서 현금을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현금으로 집을 샀기 때문에 이게 모금에 대한 금액이 자칫 잘못 이쪽으로 흘러간 것 아니냐라고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국회의원이 당선됐고 정치인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제기되는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게 되면 여기에 대해 나와서 적극적으로 아니다라고 해명을 할 저는 기본적인 자세가 정치인에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거든요. 예. 이것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명하지 않게 되면 그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면서 사실과 진실처럼 굳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날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굉장히 자신 있게 이 아파트를 사게 된 것은 기존에 있었던 아파트를 처분하고 사게 됐다라고 얘기했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있는 얘기의 진실성과 일관성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윤미향 당선인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당선인과 남편 그리고 부친이 등장합니다. 근데 우리가 안성 쉼터에서 봤듯이 윤미향 당선인의 부친이 여기에 등장하게 되고 그 안성 쉼터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또 남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공교롭게 수원이 지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과정에서 사게 되는 여러 부동산들이 다 현금만을 바탕으로 대출을 끼지 않고 사게 되는데 지금 같은 만약 정치인 국회의원 신분이라면 본인의 재산을 매년 신고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들이 다 낱낱이 해명해야 되지만 꽤 과거 일이어서 이것들을 다 확인하기는 좀 어렵지 않는 상황으로 봅니다. 다만 국민적 의혹이 계속 이렇게 짙어지게 되는 건 지금까지 정의연, 윤미향 당선인을 둘러싸고 있는 회계 공시 누락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충분한 소명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이 어디론가 흘러가서 개인의 이익으로 간 것 아니냐라고 문제 제기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지금부터 온전히 제기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명하게 되는 그 몫은 윤미향 당선인 본인에게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저는 보다 빠르고 신속하게 국민과 대중 앞에 나와서 이 문제에 대한 해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혹들이 검찰의 계좌 추적을 통해서 앞서서 김광선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들여다봐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신미자 할머니의 일기장도 오늘 새롭게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자, 오늘 이 신미자 할머님의 일기 내용을 주목해 보십시오. 고 신미자 할머니의 자필 일기장입니다. 2005년 11월 12일 정대협은 진위 판정 때 정확한 기록과 조사에 의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대협 기분대로 엿장수 마음대로 판정한다. 정대협에 고분고분하지 않거나 저항하는 할머니에겐 가차없이 인신공격과 모함을 한다. 정대협은 고향이고 위안부 할머니들의 생선이다. 한마디로 정대협은 위안부 할머니의 피를 빨아먹는 거물이다. 일본 대사관 앞에서 데모하는 이유는 정대협 식구들이 먹고 살자는 이유다. 오금하는 이유는 유미안의 재상을 모으기 위해서다. 라고 고 신미자 할머니는 2005년에 이런 일기장을 쓴 바도 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박용진 의원님, 지금 이용수 할머님이 어제 얘기했잖아요. 할머니들을 만두고명 취급했다라는 이용수 할머님의 발언과 고 신미자 할머님의 자필 일기 내용이 상당히 좀 유사하네요. 이런 내부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제 와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구나라고 이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전에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문제 제기와 그리고 본인의 동의 없이 이름을 이렇게 새겨넣는 등 그리고 이번에도 확인됐습니다만 이렇게 정대협하고 의견이 다르거나 혹은 배상 보상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 돈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따돌리는 듯한 이런 것을 했었다고 하는 것이 이번에 좀 확인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때그때 귀를 기울이고 시정을 요구하거나 혹은 정대협과 정의유적연대가 조금씩 다르게 좀 변화해 나가는 과정들을 갖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제일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자칫 이게 아베 좋은 일만 시킨다라고 하는 우리 국민들의 걱정을 또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정의기억연대 혹은 그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시민단체 활동과 국제적인 연대 활동 이런 것들을 그냥 다 중단하고 창피해 끝내자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것이 역사 왜곡을 하려고 하는 국내외의 여러 정치 세력 혹은 연구 학술 세력들에 의해서 또 다른 역사 왜곡을 가져오는 데 계기로 마련될까 봐 되게 걱정스럽습니다. 그럼요. 그러나 이런 문제를 그런 걱정을 갖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에는 잘못된 건 있는 대로 드러내고 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힘을 모아서 가자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 왜곡하는 세력이 두려워서 문제를 덮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왜곡하는 세력들의 그 활동에 대해서는 준엄하게 그 대응을 하되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 혹은 또 다른 우리 내부의 왜곡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역시 과감하게 이걸 수정하고 바로잡는 힘들을 또 모아낼 필요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혹여라도 상처받는 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또다시 우리 위안부 피해자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그런 곳에 우리 시민단체와 우리 국민들의 현명한 에너지를 결집시켜내는 그런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